안녕하세요. 또 3개월 만에 뵙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간절인을 저희가 강의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대장암에 가장 많은 게 간전인데 그 다음으로 많은 두 번째가 이제 폐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전이에 관해서 우리 환자분들 케이스 몇 분하고 우리가 간 폐전이에서 알아둬야 될 점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2016년 통계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2016년 통계를 왜 2019년에 갖고 오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작년 말에 2018년 말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가장 최근의 통계가 2016년입니다. 아마 올해 말 12월이 되면은 또 이제 2017년 통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약 한 3년 정도 뒤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최근의 데이터입니다. 2016년 통계 보면 남자는 역시 위암이 제일 많죠. 근데 하나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장암이 두 번째였는데 폐암이 대장암을 제끼고 올라가 버렸어요. 남자들 중에서. 여자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유방, 갑상선, 사실은 위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대장이 3위. 이렇게 돼서 결국은 남녀 공이 다 세 번째 암이 됐습니다. 대장암이. 근데 합쳐놓고 보면 물론 대장암이 이제 두 번째가 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이제 남녀 각각 3위에 해당하는 암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통계를 보면은 이제 약간 묘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이제 발표된 것 중에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암 환자 수가 주는 것 같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2년이면 지금부터 7년 전 얘기인데 대장암하고 위암 통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대장암 환자가 1999년에 9,000명대였고 위암이 2만 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위암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2012년에는 대장암이 2만 8천 명까지 신환이 생겼고 당시에 위암은 3만 명을 이제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대장암은 99년부터 12년까지 3배 이상 늘었고 위암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1.5배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대장암이 곧 위암을 추월할 거라는 이제 전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2012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암 환자 수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게. 위암도 마찬가지고 물론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진 건 아닌데 하여튼 환자 수가 이 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때부터 이제 줄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국가에서도 이 왜 여기가 지금 줄고 있는가를 이제 유심히 관찰을 하고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하여튼 대장암하고 위암 보면은 거의 한 3만 명대 1년에 한 2만 8천에서 3만 명 정도가 아직도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장암은 상대적으로 남녀 성차별이 적은 암입니다. 그래서 위암하고 폐암, 간암을 보면은 거의 2대1 이상, 간암은 3대1. 여자가 굉장히 적죠, 상대적으로. 2대1 내지 3대1인데 대장암은 1.5대1 정도로 가장 그 남녀 성비차가 적은 그런 암입니다. 물론 갑상선암, 유방암은 뭐 여성 호발암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여성이 훨씬 많겠죠. 자, 국가암검진 올해 작년 말입니다. 이게 국가암검진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올해부터 폐암에서 저선양 흉부 CT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슴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이제는 CT로 폐암 검진을 해주는 걸로 확대 사업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대장암도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1차로 사용하는 시범 사업을 하겠다. 작년에. 그래가지고 시범 사업을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고 있냐면 경기도 고양시하고 김포시에 사는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해갖고 내년 말까지 시범 사업을 해갖고 만약 시범 사업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폐암의 CT처럼 대장도 대장 내시경을 앞으로는 이제 검사를 해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아마
세계 어느 나라도 대장 내시경을 검진으로 해주는 나라는 제가 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 의사도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대부분은 분변 잠열 검사, 즉 대장 우리가 변을 본 거에서 혈액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제 하는 그 검사를 제일 많이 쓰게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50세 이상 이 검사를 1년마다 분변 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문제점이 꽤 있습니다. 왜? 우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해봤지만은 변을 골고루 잘 속에까지 파가지고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피가 있는 곳을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변의 3곳 이상을 깊이 찔러서 충분한 양의 대변을 모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현실성에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수술을 1000명 하고 나서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대장암이 느는 거는 40대 이후하고 50대가 차이가 확 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40대 예방을 해야지, 50대는 이미 많은 환자들이 생기는 연령이기 때문에 예방으로서는 오히려 40대가 다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해서 일부 이제 암센터에서는 최소한 45세부터는 합시다라는 권고안을 의료진들끼리는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어쨌든 국가는 대장암은 50세부터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에서 하는 검사의 문제는 뭐냐면, 대장암이 설사 내가 몸에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20 내지 30%는 양성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 7, 80%는 대장암이 있더라도 대장 분변 검사에서 양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있는데도 답이 없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게 필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장 내시경 이제 환자는 아니죠. 일반인이라 그러면은 우선 대장 약 드시는 거 힘들고, 또 그거를 내시경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검사하고 달리 굉장히 많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걸리고, 또 그만큼 많은 의사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걸 다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그런 고민,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의 그 시범 사업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면 아마 이것도 결국은 폐암처럼 대장 내시경이 이제 검진으로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장 내시경을 이제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게 예방 차원에서도 제일 중요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전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몸에서 암의 전파, 대장암뿐이 아니라 모든 고형암의 전파는 이렇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장벽을 타고 가는 전파, 혈관을 따라가는 전파, 림프관을 따라가는 전파, 복막을 따라가는 전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수술할 때 상처에 착상이 되는 문제, 이거는 이제 수술과 관련된 문제고요. 이런 5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을 따라가거나 림프관을 따라가거나, 그래서 혈관을 따라가면 간이나 폐, 그 다음에 뼈, 이런 데로 이제 가게 되겠죠. 오늘 이제 중심 얘기는 여기 폐로 가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장암의 전이 부위는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파란색으로 된 거는 비교적 많이 가는 쪽입니다. 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폐, 그 다음 림프절, 복막, 난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뇌하고 뼈는 더 드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드문 이제 전이고요. 대부분은 간, 그 다음이 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전이가 많이 일어나는 폐에 대해서, 폐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발과 전이라는 정의는 뭐냐? 이게 둘 중에 어느 게 하나가 더 큰 범위고 덜 큰 범위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재발은 암 치료 후에 다시 동일한 암이 발생할 때를 재발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국소재발, 그러니까 수술 부위에 다시 생기면 국소재발이라고 그러고, 딴 데로 옮겨가서 재발을 하면 원격 재발, 이걸 전이라고 그럽니다. 처음부터 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에 진단을 받을 때부터 암세포가 혈관이나 림프관을 따라 다른 부위로 이동하면 이것도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치료를 하고 다시 생겼는데 그게 다른 장기로 가서 생겼다. 이건 전이고요. 처음부터 아예 진단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 전이가 옮겨간 게 있었다 그러면 이것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폐전이는 간전이와 마찬가지로 혈관을 통한, 혈액을 통한 전파입니다. 자, 우리 대장의 이 사진입니다. 대장의 이 혈관은
이 오른쪽 대장, 왼쪽 대장 전부 간 쪽으로 먼저 혈액이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을 먼저 통과해야 그 다음에 전신으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대장암이 있게 되면 이 간 쪽으로 가는 혈관 방향을 따라간다고 해서 간전이가 이제 제일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통한 전이 중에 이제 간전이를 지난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CT에서 하얗게 보이는 게 정상간, 여기 이제 까만 부분이 많은 게 다발성 간전이라 생긴 그런 CT입니다. 자, 정상적으로 사람의 간은 이렇게 생겼고, 이 갈비뼈 밑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 누워서 우리가 진찰을 하면 간은 만져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간 전이가 생기면서 간 자체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갈비뼈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누워서 만지게 되면 간이 만져집니다. 간전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 환자분 CT입니다. 이제 옛날엔 CT를 이렇게 가로 잘라서 찍는 사진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뭐 가로 찌르는 것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우리 간 모양에서 이 까만 부분들이 다 전이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심한 전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흔치 않은 세포, 그러니까 대장암이 대부분 선암인데 소세포암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세포가 있습니다. 대장암 세포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악성도가 높은 암이 소세포 모양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악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 전이 모양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드문 사진이긴 한데 우리 환자분 중에도 몇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사진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대부분 치료를 하건 안 하건 한 달 이상 생존을 못합니다. 이런 세포를 갖고 있는 분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자라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드문 암이긴 합니다만 대장암 중에도 소세포암은 굉장히 무서운 암으로 저희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전이는 그럼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가 대장 중에 이 결장 부분하고 이 항문에 가까운 직장으로 두 군데로 우리가 나누는데 이 직장은 직장의 중부, 하부, 중부부터 항문까지 있는 부분은 혈관이 이 간 쪽으로 가지 않고요. 처음에 아예 이 대정맥을 따라서 우리 심장 쪽으로 먼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을 거치지 않고 심장을 거쳐서 맨 먼저 가는 데가 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폐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이 직장암 쪽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대장암은 간전이가 많이 일어나지만 직장암, 특히 중하부 직장암에 있는 분들은 폐전이 숫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폐전이가 이 혈류 방향 때문에 이제 폐전이가 더 많이 생긴 거죠. 간을 그냥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전이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폐전이가 됐다 그랬을 때는 빨간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기침을 많이 할 수 있거나 기침하다가 혈액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각혈이라 그러죠. 호흡곤란. 근데 물론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심하게 진행이 됐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머리로 갔을 땐 두통 발작, 어지럼증, 림프절로 가면 림프절이 이렇게 붓는 게 만져지고요. 간전이가 있으면 간이 비대화되는 게 황달이 올 수 있고 드물지만 뼈로 가면 이제 통증, 골절, 뭐 척수 압박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폐에 관한 거고 이 증상은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흉부, 단순히 가슴 사진 한 장 찍었는데도 이렇게 보면은 막 눈송이를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건 뭐 폐전이 이 한 장만 봐도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S결장암 수술, 구불결장암이라고도 하는 그 수술을 할 때 가슴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폐점이 하나 있고 흉부 CT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폐전이가 하나 있는 그런 환자의 사진입니다. 똑같은 환자죠. 자, 이거는 뭐 엄청나게 여러분이 딱 봐도 이 하얀 점들이 이렇게 많나? 여기 하얀 거는 기관지입니다. 이제 기관지 말고 기관지보다 작은 가지 쪽에 이렇게 허연 게 많아지면 이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많은 폐전이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장암의 폐전이가 처음 대장암 진단할 때부터 전이가 있는 경우라든지 혹은 대장암 치료를 했는데 전이가 있는데 그게 폐로만 딱 간 경우는 한 40%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약 5명 중에 1명 또는 3명 중에 1명꼴로 폐전이 절제술, 간 수술하듯이 이것도 떼어내는 수술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간하고 상당히 이제 비슷한 정도의 확률과 절제율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폐하고 간하고. 폐전이 절제 후에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예후에 영향을 줄까?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이제 하는 거를 어떤 이제 학술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 100% 맞는 건 아닌데 대충 우리가 보면은 개수가 많을수록 나쁘다 하는 얘기하고 기관지 근처나 종격동 림프절, 그러니까 종격동이라는 게 이 앞에 가슴뼈 앞쪽 뒤쪽을 얘기하는데 이런데 이 림프절 전이가 있을 때는 좋지 않겠다. 혈액시 수치가 높은 경우도 안 좋겠다. 전이암의 크기, 그러니까 폐전이로 된 폐전이암의 크기가 클수록 좋지 않겠다. 무병기간은 대장암 처음 수술하고 나서 다시 전이가 생길 때까지 기간이 2년이 안 됐을 때는 좀 더 나쁘지 않겠나. 나이가 70세가 넘어가면 좀 더 나쁠 것 같다. 1차 대장암의 림프절 전이가 많은 그런 병기였다 그러면 좀 더 좋지 않겠다. 원바람이 직장암일 경우는 좀 더 나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제안들을 했습니다. 이게 100% 맞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면은 조금 폐수술을 해도 조금 약점이 되지 않겠느냐. 쉽게 하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환자분들 케이스를 말씀을 드려서 대장암 폐만 간 단독 전이를 이제 환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60대 초반의 이제 여성입니다. 2016년 10월에 S결장암 진단을 받고 근데 거기가 좁아갖고 스텐트를 넣고 나서 수술을 했습니다. 병기는 수술하고 2기가 나왔고 수술 전부터 양쪽 폐에 조그만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결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그게 이제 보였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사진은 이렇게 이제 S결장암이 보이고 이게 좁아져서 CT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두껍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텐트를 이제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스텐트입니다. 그래서 좁아졌기 때문에 스텐트를 넣고 관장을 해야 이제 장 청소도 잘하고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도 적기 때문에 이제 좁아진 장에다가 이렇게 스텐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스텐트가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보이고 있죠. 이제 그 환자의 수술한 사진입니다. 수술 근데 이 울룩불룩한 거는 이제 스텐트 그 철사 때문에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 혹은 요게 실제 혹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데가. 근데 병기는 굉장히 험해 보여도 2기로 나왔습니다. 근데 수술 전부터 이렇게 점이 보였어요. 그래서 요 점은 뭘까? 계속 지켜보고 이건 아까 거는 이제 오른쪽 점, 요거는 왼쪽 폐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지켜보십시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PET에서도 애매하게 약간 진한 정도로 나왔습니다. 3회 보조 약물을 이제 항암제죠. 치료하고 나서 왼쪽에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에 이제 그 부분을 제거를 했습니다. 자, 오른쪽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게 PET에서도 그냥 이렇게 뭐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왼쪽 거는 아까 거보다 좀 커졌습니다. 이게 크기가. PET에서 조금 더 진해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왼쪽 걸 먼저 띄워봅시다. 그래서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띄어냈는데 이제 아주 쐐기 절제술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딱 조금만 띄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요 정도 한 5mm에서 6mm 정도 되는 폐전이암이 나왔습니다. 이건 폐암이 아니고 이제 대장암에서 간 폐전이죠. 그러면 오른쪽 건 어떻게 됐느냐? 지금까지 2019년 8월까지 오른쪽 거는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게 아닐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계속 지켜볼 겁니다. 이것도 혹시 커지면 그때 가서 이제 띄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괜찮습니다. 다음 환자입니다. 50대 초반 남성인데 2018년 작년 2월 달에 직장 S결장암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좁아져서 스텐트를 넣고 대장을 수술을 했는데 병기는 2기 B가 나왔습니다. 수술 후 보조항암제 치료 6개월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대장 내시경 사진이고 아까는 S결장인데 그거보다 항문 쪽에 조금 더 가까운 혹이죠. CT를 옆에서 본 걸 찍으면 이렇게 이제 꼬리뼈 앞쪽으로 이렇게 대장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텐트를 또 넣어서 이제 넓히고, 그냥 단순 엑스레이에서도 보면 이렇게 스텐트가 보입니다. 수술 전에.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건 렉탈 MRI인데요. 그러니까 직장 MRI라고 하는데 스텐트 모양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잘 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스텐트 자국이 이제 남고, 혹은 요렇게가 혹입니다. 요렇게. 아까 거보다는 좀 크죠. 근데 어쨌든 병기는 2기 B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림프관 암세포가 보였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약물 치료를 6개월간 했습니다. 3기에 준한 치료를 했고요. 그러다가 보는데 이분은 폐는 깨끗했는데 2018년 10월 달에 우측 폐에서 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였는데, 그래 뭐 조그만 게 하나 보였는데 이거는 일단 두고 봅시다.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두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1월 달에 보니까 기존 그 혹이 다시 이렇게 아까 거보다 커졌죠.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하나가 새로운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하고 뛰었더니, 수술할 때 우리 흉부외과 선생님이 하나를 더 띄었어요. 조그만 게 하나 더 보인다 그래갖고 오른쪽에서. 그랬더니 결국 2개가 아니고 3개였습니다. 그러니까 3개 전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하나는 CT에서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3개를 띄어내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이분은 이제 독특한 분이신데, 한 번만 수술한 게 아니라 꽤 여러 번 수술받은 분의 케이스입니다. 60대 후반이신데 2013년 3월에 직장 S결정에 4cm 정도의 용종이 있어서 띄었는데, 이게 이제 조기암처럼 나왔어요. 근데 조금 깊이가 깊어서 이거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더 이상 오질 않았습니다. 그 내시경으로 띄고 나서. 그러다가 1년 2개월쯤 지나서 다시 같은 자리에 대장암이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와서 수술을 받았고, 그때 병기는 3기가 됐는데 분화도가, 암세포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악성도가 보통, 중간, 나쁜 놈. 보통, 중간, 좋은 형태도 있고 나쁜 형태도 있는데, 재발하고 나서는 이 형태가 나쁜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보조 항암제를 6개월 받았는데, 처음엔 이랬습니다. 4cm 정도 되는 용종을 갖다가 내시경으로 그냥 띄었습니다. 조금 크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용감하게 잘 띄어가지고 말끔하게 잘 띄었습니다. 이게 띄어낸 이제 사진이고요. 그거를 이렇게 매핑이라 그래갖고 암세포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선종이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저 한 1cm 조금 넘는 정도의 암세포가 있었고, 근데 문제는 깊이가 조금 깊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가 치료를 하든지 자주 오셔서 검사를 좀 하십시오 했는데 안 오시다가 1년 2개월 후에 거의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혹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세포 분화도가 나빠지고, 즉 악성도가 더 높아지고, 펫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뒤쪽에 있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혹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죠. 근데 이 안쪽에서 자란 거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파고 들어간 형태였고, 림프절 전이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3기 B에 해당을 해갖고 이제 약물 치료를 했습니다. 약물 치료 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1년 한 5개월쯤 지났는데 왼쪽 폐에 2개의 점이 보여서 띄었습니다. 요거 하나, 그 아까 거보다도 작죠. 그리고 또 하나 2개가 있어가지고 띄었더니 이것도 폐 전이로 나왔습니다. 대장암이 올라간 거죠. 그러고 나서 또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또 왼쪽에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띄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6개월쯤 지났더니 아래쪽에 또 하나 보여요. 이 아래쪽에 또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띄었습니다. 이번에 또 6개월 지났더니 왼쪽 위에 또 하나가 또 조그만 게 생겨서 또 마찬가지로 또 띄었습니다. 이것도 또 전이로 되어 있고, 벌써 4번째, 5번째, 이번에도 또 그 수술 근처에서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띄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또 전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달에 보니까 이제 오른쪽에도 있던 것들이 조금씩 조그마한 점들이 뚜렷해지는데 이것도 지금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처음 수술하고 추가 치료를 잘했었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이제 처음 치료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수술을 했더니 결국은 폐전이가 여러 번,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이 되게끔 전이가 돼가지고 계속 지금 뭐 한 6개월 간격으로 거의 한 번씩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 말고도 더 많은 수술을 하신 우리 환자분도 있는데 이제 뭐 그분은 뭐 간 수술했다, 폐 수술했다, 간폐 해갖고 도합한 7, 8번 수술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해야만 이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장암 폐전이와 간전이가 동시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전이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는 약 한 35%에서 55%. 우리 데이터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전이도 이제 같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2014년 6월에 이제 상행 결장암하고 2개 간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하고 간을 다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를 12번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상행 결장암의 내시경 소견이고요. 요거의 CT 소견입니다. 이제 CT에서 보면 이렇게 림프절도 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고 간에는 이렇게 하나 MRI에서도 똑같은 위치에 보이고 CT에서 오른쪽 밑에 또 하나 보이고 MRI에서 똑같은 위치에 보여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띄고 간도 이렇게 띄었습니다. 그래서 간 띈 게 이렇게 보이는, 노랗게 보이는 게 이제 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완벽하게 제거를 했다 생각을 했고 보조 항암제 치료까지 다 마쳤는데 그리고 1년 한 2개월쯤 지났는데 좌측 폐에서 또 이제 그런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달 뒤 지켜보자고 그랬더니 2달 뒤에 조금 더 커져가지고 폐 부분 절제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이제 요건데요. 요때는 좀 지켜보자 그랬어요. 워낙 조그마니까. 워낙 조그마면은 사실 수술하면서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뒀더니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제 뚜렷해졌죠. 요때 이제 수술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국 전이로 나왔는데 다행히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한 4년 지났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전이가 없고 다행히 더 이상은 지금 말썽을 안 피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간전이와 폐전이가 이제 발생하신 분인데 요분은 이제 S결장암으로 2007년 11월 달에 S결장암 2007년이면 지금부터 12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S결장암으로 이제 수술을 해드렸는데 2007년 11월입니다. 그때 3기 대장암으로 나왔고 그래서 약물 치료 받고 한 3개월 됐는데 갑자기 다발성 간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숨어있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술하고 한 3개월 뒤에 이렇게 간에 여러 군데 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 간전이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간을 많이 떼어냈습니다. 지켜봤더니 그 남아있는 간에서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지나서 또 요 하나를 또 띄었습니다. 수술로 이 부분을 또 제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지났는데 2009년에 우측에서 또 폐전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요 오른쪽 밑에. 그래서 요것도 또 띄었습니다. 그랬더니 폐전이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19년까지 계속 오셨는데 폐전이 수술하고 이제 거의 10년이 돼서 이제 더 오실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안 오십니다. 이분은 그냥 대장 내시경만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다발성 간전이에 폐전이까지 왔었는데도 지금 10년이 다 되셨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자, 대장암 전파 중에 아까 폐로 가는 건 혈관이지만 림프관을 따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굉장히 그 희귀한 영상이긴 한데 우리 환자분 중에 이런 폐가 아까는 폐전이라 그러면 이렇게 점처럼 보였는데 여기는 점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잔가지가 많이 뿌리친 것처럼 보이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폐전이가 아니라 폐의 림프관을 따라서 암세포가 쫙 퍼져나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폐전이가 아니라 림프관전입니다. 그러니까 림프절전이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거랑은.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어디 수술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건 쫙 그냥 혈관처럼 림프관을 따라 퍼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항암 치료해야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드문 사진이긴 한데 우리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게 폐 CT에서 뭐가 보일 때는 어떤 거와 구분을 해야 되냐? 물론 폐 자체에서 생기는 암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그런 환자분을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 폐암 자체 이거는 다른 거거든요. 폐암이라는 건 폐 자체에서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는 염증 같은 혹은 탄광 같은 데나 뭐 이런 데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생기는 그 탄가루 같은 게 염증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면역 질환 같은 데도 이런 점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혹은 또 다른 암이 전이됐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폐 자체에서 생긴 폐암의 경우도 우리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있어서, 한 분뿐 아니라 사실 꽤 있습니다만 오늘 한 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80세 넘으신 우리 할머님이신데 맹장암으로 2017년에 수술을 했고 병기는 3기 B가 나왔는데 워낙 기운도 없으시고 활동력 낮고 고령이라서 우리가 보조 항암 치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장 내시경으로 보는 이제 대장암이고요.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은 잘 됐고 잘 띄어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왼쪽 폐에 이렇게 약간 염증 같은 게 보였고 오른쪽 폐에 이렇게 한 1cm 넘는 혹이 보이더라고요. 이건 뭘까? 이렇게 CT를 옆에서도 보고 하다 보니까 1cm 넘고 수술하고 한 18개월, 1년 6개월 지났는데 펫에서 진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딱 진하게 보여서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더니 이거는 폐암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폐 전이암이고 대장암이 옮아간 게 아니고 폐 자체에서 생긴 거죠. 편평세포암인데 소세포암, 뭐 비소세포암 이런 이제 흔한 형태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다음으로 흔한 이제 폐암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은 이제 그걸로 일단 끝내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폐암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성 비특이성 결절, 이 이제 우리 제가 수술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처음에 다른 데서 2010년에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직장 S결장암이고 다발성 폐 결절이 보이니까 폐 여러 가지 점들이 보이니까 이건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항암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장암이 자꾸 증상을 나타내고 불편하니까 제거를 좀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8월 달에 제거를 대장암을 하고 항암 치료는 12번을 다 하고 나서 그게 이제 그 대장암 사진이고요. 내시경 소견이 이렇습니다. 근데 폐에 이런 점들이 한 대여섯 개가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누가 봐도 폐전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혈액종양내과 선생님이 이제 보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그분이 보고서는 이거는 전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냥 항암제를 먼저 하다가 대장암 수술을 하고 12번 끝나고 제가 이 폐전이 그러면 한번 조직검사 한번 해보자. 조직검사를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분섬유화증이라고 하는 탄광의 그런 재가 염증으로 변한 그런 게 나왔습니다. 결국 대장암 전이가 아니었던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전이라고 판단을 해갖고 다행히 그래도 이분은 12번 그러니까 보조 치료하는 것까지 딱 맞췄기 때문에 그게 만약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 계속 항암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양성 결절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까지 저한테 오셨는데 지금 9년 지났습니다. 뭐 지금까지 재발 없고 저 폐에 보이는 점들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전이가 아닌 경우죠, 이 경우는. 그래서 이런 감별을 해야 되는데 감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이런 점들, 이게 점들, 이거 그냥 누가 봐도 나쁜 거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폐전이 진단을 내릴 때 한 60 내지 70% 정도가 맞고 한 30-40%는 아닐 가능성이 꽤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다 점들인데 이게 과연 전이냐 아니냐 100% 확신해서 얘기할 수 없는 이것들은 다 양성 혹들입니다. 제가 환자 중에 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다발성 폐 전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 폐를 갖다 일단 뛸 데까지 한번 띄워보자 그래갖고 흉부외과 선생님이 뛰시다가 조직검사를 수술하면서 해봤더니
대장암에서 간 게 아니라 이건 갑상선에서 간 거라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이는 대장암 전이 치료를 할 게 아니라 갑상선암 치료를 해야 되는 남는 이제 전이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 환자분이 그런 분이 있었는데 아주 드물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CT 영상으로는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영상이 옛날에 찍은 게 있다 그러면 아까 보셨지만 그 사이에 커졌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딱 보고선 이거 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직장암 수술 전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완전히 없어지고 발생한 폐전이 이건 아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환자입니다만은 2007년에 12년 전에 40대 남성이었는데 처음에 절제가 불가능한 직장암으로 왔었습니다. 근데 방사선 치료하고 났더니 싹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남을 쓸지 모르니 수술을 합시다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수술 안 받겠다고 버텼는데 1년 6개월 뒤에 폐전이가 와서 요것도 수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폐전이가 확인이 됐고 계속 직장 수술은 거부했는데 그분 케이스입니다. 이게 직장암 처음 사진이 없어서 그런데 수술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했었는데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확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뭐 흔적만 남았고 그러다가 한 1년 5개월쯤 지났는데 폐 이렇게 보여서 요거는 뛰자 그랬더니 오케이 해갖고 뛰셨습니다. 근데 뛰었더니 폐전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암세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밑에 수술하자는데 밑에는 수술 안 받고 계속 버티다가 또 기관지 옆에 림프절 전이 있어서 또 항암제 치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지켜봤는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 쪽은. 그리고 다른 데도 문제가 안 생기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직장암이 완전히 사그러들었는데 폐전이가 어딘가 계속 남아있으면서 몇 번 나타난 게 이제 이분은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주제하고는 다르지만 직장암 완전히 방사선 치료하고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은 수술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이제 요즘 핫 이슈라 그러는데 굉장히 논쟁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2015년에 이제 이 미국 임상암학회에서 이제 저도 거기 이제 회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뭐 한 두세 개 이제 새로운 그 지식들이 계속 이제 뉴스 형태로 메일로 저한테 오는데 이런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그냥 지켜봐도 75%는 괜찮더라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근데 마침 이분을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인가 이제 제가 전에 있던 병원에서 매년 국제 심포지엄에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인데 이 친구는 이제 그 밑에 있는 펠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납시다. 이거 내가 그냥 다짜고짜 메일 해가지고서는 나 뉴욕 갈 테니까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외과 의사입니다. 슬로운 캐터링의 외과 의사고 뉴욕에 있는 유명한 이제 암센터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홍보대사는 시고니 위버라고 에일리언에 나온 이 여자 배우가 이분도 림프종을 알아가지고 이제 그 슬로운 캐터링에서 항암 치료해갖고 완치가 돼서 이제 돈 안 받고 홍보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5년 6월에 이 패티를 만나갖고 뭐 하루 종일 디스커션을 했는데 나보고도 뭐 거기 와서 강의 좀 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자기네 컨퍼런스 시간에 이제 우리 여기 보이는 우리 건국대학병원 사진이 보이지만 이제 강의도 해주고 조슈아라고 이 펠로우고 패티 이제 외과 의사 이분하고 이제 토요일을 반나절 정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전이를 잠깐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를 복습을 하는 이유는 이제 폐전이하고 간전이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유사한 점이 많은데 다른 점은 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했던 강의를 잠깐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대장암 병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혈관을 타고 가면은 간이든 폐든 갈 수 있으면 4기가 되는데 수술이 되면 완치율이 4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만은. 근데 간전이 치료 방법에는 수술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술하지 않고 태우는 방법, 고주파 열 치료. 요거는 고주파 온열 치료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주파 열 치료라는 게 있고 이건 태우는 거. 간동맥을 통한 항암제 투여도 있고 이건 이제 간암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특수한 방사선 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간전이 수술은 언제 할 거냐? 수술 먼저 할 수도 있고 항암을 하고 할 수도 있고 간문맥 색전술 후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어떤 고려 사항이 있어야 되냐면 정상간이 적어도 30%는 남아야 되고 남은 간이 기능을 해줘야 되고 나머지 간전이 개수라든지 다른 곳의 전이라든지 간 문부에 림프절 전이가 없어야 된다는 요 밑에 거는 이제 사실 요새 이게 있다고 해서 꼭 수술을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서
따라서 이거 이제 색깔을 좀 달리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위에 두 가지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떨 때 못하느냐, 이 상대적 금기, 간 위의 전이, 대장에서 재발, 복막전이, 이런 경우는 요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금기라고 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뭐 그 외에 절대 금기는 다발성 복막전이라든가 다른 장기에 뭐가 있다든지 간전이가 완전히 잘 수술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때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이제 장성환 선생님하고 신밀자 선생님이 이제 우리 원칙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은 이렇고 일반적인 원칙은 이렇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간이 30% 이상 남아야 되고 간경화가 있다든지 간이 좋지 않은 경우는 40% 정도 남겨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있고 때에 따라서는 수술하고 우리가 접근이 안 되는 건 고주파 열치료 같은 방법을 써서 같이 병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 건국대학병원의 간 전이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환자 케이스를 잠깐 보시면은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상당히 다발성 간전이가 있어갖고 항암 치료하고 확 줄었는데 계속 수술을 이제 주저해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 항암을 더 하고서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약물 치료를 이제 24차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끝나고 한 1년 2개월 지나서 또 간전이가 하나 발생되어 갖고 간전이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는 이제 괜찮은 분인데 2015년 3월에 이제 대장 내시경 대장암 소견이고요. 이 CT 소견입니다. 당시에 간에 굉장히 처음에 이렇게 이제 다발성 간전이 시커멓게 많았습니다. 근데 약물 치료를 한 6개월쯤 하고 났더니 많이 줄었죠. 많이 줄어가지고 요때 이제 수술을 할까 말까 그쪽 병원에서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한테 온 건데 그래서 대장암 수술하고 대장암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암세포가 남아 있었고요. 간은 이만큼을 잘랐습니다. 어찌 보면 거의 다 자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간을 잘라낸 이제 모양입니다.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을 이제 잘라냈죠. 그랬는데 1년 9개월 뒤에 또 이렇게 한 군데 또 간이 다시 자라났습니다. 그런 곳에서 또 생겨나갖고 여기를 또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게 허옇게 보이는 건 약물 치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간이 조금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고 암세포가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9월까지 이제 이분이 오셨는데 지금 이제 가장 최근까지 오셨는데 지금까지는 2017년 6월 2년 3개월 지난 지금까지는 이제 더 이상 생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전이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또 간이 다시 재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생겼다 그래도 또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데 어떤 고려를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제거가 가능한지 잔여 가능은 괜찮은지 일단 전문 의료진이 있는지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고 재생은 보통 2, 3개월이 지나면 다시 간은 커집니다. 근데 옛날 모양하고 똑같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부피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지 모양은 똑같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간전이 수술하고 났는데 항암 치료, 보조 치료는 도움이 될 건가? 재수술은 항상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또 하게 돼 있고요. 폐라든지 다른 곳에 생겼을 때 또 수술을 할 건가? 이런 이제 고민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전이 절제 후에 보조약물 문제는 이제 닥터 놀딩거라고 유럽의 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전체 생존율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결론이 나면서 아직도 완벽하게 이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못 했고요. 제가 잘 아는 이제 닥터 가네미스가 일본에서 그러면 차라리 간전이가 있는 경우에 수술만 하고 아니면 수술하고 보조항암제 치료 한 2개를 좀 비교해보자. 일본에 38개 기관이 참여하고 연구 책임자가 바로 이 닥터 가네미스인데 일본 동경의 국립암센터에 있는 이제 대장암 센터장입니다. 이분이 올해도 이제 다음 주에 여기 와서 강의를 할 건데 이제 그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를 아마 올해도 또 물어볼 텐데 제가 물어보는데 작년까지도 아직 다 그 데이터가 정리가 완벽하게 아직 안 됐고 발표를 아직 못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 데이터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조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아직 결론이 안 났고 간전이에 직접 하는 간 동맥에 약을 주입하든지 방사선 하든지 방사선 동위원소를 혈액 속에다 집어넣든지 종양 자체를 파괴하든지 이런 것들이 간에 직접 대고하는 치료들입니다. 근데 폐도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간동맥을 통한 국소항암제 치료는 굉장히 드문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데 이제
아까 그 슬론 캐터링의 닥터 캐멘이라고 이분이 제일 많이 하는 이렇게 간에다가 직접 수술해갖고 간 약을 투여하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 문제 때문에 아주 많이 하는 시술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것도 꽤 좋은 성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럼 폐전이의 국소치료법은 지금 간전에서 말씀드렸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이 보면 간하고. 자, 수술을 할 수 있고 고주파 치료도 우리 환자분 중에 몇 분 받은 분이 있어요. 냉동으로 얼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간에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냉동 방법도 있고 태우는 게 있고 얼리는 게 있고 그다음 방선 치료 마찬가지로 폐전이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이종양의 혈관 통환 조금 전에 간에 직접 혈관을 통해서 하는 이런 방법도 지금 개발은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간전이하고 상당히 비슷한 치료법을 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폐전이의 국소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수가 적으면 일단 띄어내는 걸 먼저 생각할 수 있고 개수가 많아지면 약물치료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간전이하고 있을까?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폐는 간하고 달리 재생이 되질 않습니다. 띄어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호흡할 수 있는 폐포라고 그러죠. 스폰지 같은 폐포가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냥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처럼 많이 띄어낼 수가 없어요. 많이 띄어냈다가는 우리가 숨을 못 쉬는 거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이거는 수술 자체의 문제인데 우리가 간을 수술할 때는 우리가 CT에서 보이는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을 수술한 선생님은 여길 들어가서 우리가 접근해서 이렇게 해갖고 수술 전에 이렇게 딱 시뮬레이션 하고 이게 되는데 폐는 수술할 때 폐 공기가 딱 들어가면 폐는 짜부러집니다. 그냥 확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면 CT에서 보였던 그 사진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 혹이 그 위치에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찾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폐는 간 수술하고 조금 그런 면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표시도 하고 일부러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전신 치료는 간전이하고 마찬가지로 항암제, 표적제, 면역조양제, NGS라고는 유전자 검사를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그래갖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맞는 약을 찾아내고 이건 간전이나 거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보조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아까 간전이가 그래도 상당히 많은데도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폐전이는 아직 이런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폐전이 수술하고 나서 한 개인데 띄고 나서 보조항암제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아직 결론이 나기는커녕 그런 연구 자체가 너무 숫자가 상대적으로 간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에 답은 아직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폐전이가 조금 겁나는 거는 폐전이가 있는 분들은 이게 머리로 뇌전이가 잘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뇌전이가 상당히 사실 적은데 뇌전이의 빈도를 보면 가장 많이 가는 게 폐암으로 되어 있고요. 유방암도 꽤 있고 고환암, 흑색종, 대장암의 경우는 3% 미만입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대장암이 폐로 갔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빈도가 생깁니다.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폐암처럼 많지는 않지만 폐암의 한 반 정도까지는 생긴단 말이죠. 대장암 폐전이가 생기면 뇌전이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 병원의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2008년부터 15년까지 자료를 모아서 거의 4,000명 중에 뇌전이가 있는 환자를 봤더니 1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전이의 빈도는 한 0.76%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적은데 이 중에서 폐전이가 있었던 사람은 73%나 돼요. 결국 17은 폐전이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폐전이가 결국 뇌전이로 간 그런 경우고 간전이는 상대적으로 4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머리로 가는 경우는 대장암 폐전이가 있을 때는 머리로 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2018년에 학회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장암에 뇌전이가 있을 때는 70%는 폐전이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 40% 정도 상대적으로 간전이가 적고요. 근데 일반적인 전이성 대장암의 경우는 간전이가 거의 70%고 폐전이가 30%로 간전이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머리로 갔을 때는 폐전이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느냐? 간 문맥을 통해서 간 다음에 폐로 간 다음에 폐에서 이제 뇌로 가는 거고
대정맥을 통해서 폐로 간 다음에 뇌로 가고, 그러니까 폐는 뇌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통로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혈관들 통해서 간다는 이제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MBC 스페셜에 6월 달에 저희가 지난번에 건강 강좌를 하고 나서 이 환자 기록이 한번 MBC 스페셜에 나갔는데 저희가 이제 건강 강좌 끝나고 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드렸고, 마침 이 친구도 폐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한테 올 때 27세였습니다. 대학교 학생이었어요. 2014년 5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에 가까운 하부 직장암하고 당시에 애초에 10개 이상의 다발성 간전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죠. 27살짜리가 직장암에다가 간전이가 10개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약물 치료를 먼저 하고 직장암을 수술했는데 학문에 너무 가까워서 결국 학문을 없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더 하고 젊고 마침 간이 수술이 될 것 같이 이제 보여서 간전이를 수술을 했습니다. 우측간을 떼어내고 좌측에도 3개를 더 떼어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약물 치료를 계속했는데 이번에는 또 폐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폐로 3개가 전이가 돼서 이때도 또 절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 수술하고 폐 수술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직장암 수술, 간 수술 큰 거 받고 폐 수술하고, 그러고 난 뒤에 또 기다렸더니 또 간에 또 2개가 또 생겨서 또 수술을 했습니다. 한 2달 지나서. 그러고 좀 괜찮겠건 했는데 그 수술을 또 회복하는 사이에 또 폐전이가 오른쪽에 또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도 또 뛰었어요. 결국은 남은 전이는 없습니다. 하여튼 목표가 다 없애는 거였기 때문에 없애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2016년 7월에 또 골반에 림프절 전이가 생겨서 골반 또 방선 치료했습니다. 근데 그 골반 방선 치료도 사실은 어느 정도 지내다가 또 다시 커지기 시작을 해서 특수한 방선 치료를 다른 병원에 보내서 시켰습니다. 이런 이제 사이버 나이프라고 하는 치료인데요. 그걸 이제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좀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1년 이상 조용한 것 같더니 다시 또 간전이가 또 생기고, 이번에는 다발성 폐전이도 생기고 간전이도 생기고, 그래서 약물 치료를 계속 했습니다. 한 9개월 정도. 그랬더니 더 그때까지는 안정 상태를 보이다가 이제 또 폐전이가 더 진행을 하고, 기관지 림프절, 뭐 골반 림프절, 콩팥 붓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자꾸 지쳐가고, 2008년 10월 이후에는 더 이상 본인은 치료를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MBC의 이제 그 다큐멘터리 팀이 이제 이때 요거 전에 이제 환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MBC 스페셜에 당신의 일대기를 찍어도 되겠는가. 그래서 그때 이 환자를 취재를 8개월인가 이상 했고요. 우리한테도 올 때마다 이제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계속 2달 간격으로 병의 진행 상태만 자기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친구가 그러다가 올해 3월 1일에 이제 응급실 통해서 들어와갖고 한 일주일 만에 이제 별세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폐 사진이 이겁니다. 3월 달에 마지막에 찍은 이 폐, 이 큰 게 이제 전이고요. 이것도 전이, 이것도 전이. 뭐 전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의 이제 폐 CT 사진인데 상당히 심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진이 이랬는데 바로 이 친구입니다. 네. 아마 그때 부제가 내가 죽는 날에는이라는 아마 MBC 스페셜을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건장하고 머리도 좋고 그랬던 친구인데 이제 그 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고서는 한 3, 4개월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했습니다. 양복도 맞추고 친구도 만나고 엄마랑 여행도 가고. 그래서 2014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수술은 항문 없애는 수술을 받았고요. 아까 보시면 수술을 뭐 많이 했죠. 그래서 어머니랑 이렇게 해운대 가서 사진도 찍고. 그 폐 수술한 사진입니다. 간을 자르고 폐에 또 암이 생겼대요. 간폐를 2번이나 더 했죠. 그러니까 수술을 5번 이상 했습니다. 그다음 방선 치료 받고 뭐 이런 이제 다큐를 그날 찍고 결국 마지막 이제 3월 9일 날 로스쿨 졸업 앞두고 이제 우리와 헤어진 그런 사연인데, 이 환자를 보면서 이제 상당히 처음에 걱정을 했었던 게, 되게 저도 경험이 있지만 아드님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그 모습은
참 저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한 어머니들은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나빴다고 생각을 해도 아들이 세상을 등질 때는 뭐라 그럴까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처럼 되질 않다. 그게 정상적이죠.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분은 다행히 어머니하고 그 한 몇 개월 동안 하고 싶은 걸 하고, 저도 이 어머니가 그러지 않으실까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초연해지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오히려 저희를 위로를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물론 뭐 굉장히 힘드셨겠죠. 하지만 다른 환자들의 경우에와 달리 굉장히 잘 받아들이신 걸 보고 이게 참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가라는 걸 또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근데 마침 제 환자였고 이분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분의 그 사연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발과 전이가 잘 되는 암, 이런 질문을 이제 그 공영방송의 아나운서가 하신 적이 있다고. 아니 대장암은 성적이 좋다는데 왜 재발과 전이가 잘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간암이나 폐암은 굉장히 나쁜데, 이유는 간암이나 폐암은 어디 딴 데로 전이할 새가 없이 그냥 바로 나빠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무서운 암이 되는 거고, 대장암은 그래도 치료가 잘 되다 보니까 계속 생존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건 결국 재발할 환자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발과 전이가 많이 난다는 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생존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요. 하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또 좋을 수 있다는 것도 이런 환자들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센터 소개가 났었고, 세상에 같은 대장, 참 좋은 제목을 우리 기자가 뽑으셨는데, 세상에 같은 대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다르시 대장 모양 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문과 같이 거의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한 분 한 분 수술이나 치료할 때마다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저희가 수요일 날 그 지면에 저희가 나왔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다학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강좌라든지 온라인의 어떤 소통 이런 걸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 협진 체제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병원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즉시로 협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센터는 결국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정담에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이제 병문화 개선 사업 때문에 이제 감염 문제가 있어서 병실에서 요거는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온라인 소통을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이제 대장암 센터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카페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여러분들 건강 상담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사진을 다 바꿨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많은 3,000명 이상의 가족분들이나 뭐 보호자들이 저희와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의 앱으로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들은 우리가 이제 컬럼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 뭐 아까 보셨던 유충 선생님, 백진 선생님 뭐 다 같이 똑같은 환자분들을 보고 있고, 우리 간 치료하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장성환 선생님하고 심지혜 선생님은 수술하는 선생님, 김영준 선생님, 박희선, 유미애 선생님은 이제 고주파 열치료 수술하면서 초음파 간에 대고 지지구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폐는 우리 흉부외과 황재준 교수님과 이성환 선생님은 수술하시는 분들이고요. 이정근, 안수현, 신유정 선생님은 이제 폐전이 판독을 하시는 분이고, 박상호, 황진호 선생님은 이제 고주파 열치료 같은 걸 이제 폐 쪽에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줘서 이제 치료를 다학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센터 식구들이고 이제 올해 다음 주에 이제 이런 국제 심포지움을 다 이 자리에서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번역을 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늘 이제 강의가 저는 이제 쉽게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상당히 의과대학생도 들으면은 아마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들으시고 다 이해했다고 저는 예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강좌 동영상을 지금 한 1년 반 전부터 찍어서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고 네이버 TV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아마 여러분들이 더 보기가 쉬우시고 접근하기도 쉬울 겁니다. 그래서 황대웅 치면 아마 대장암, 건국대학교 병원 대장암서도 이렇게 유튜브로 쉽게 볼 수가 있고, 오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학회에서 만난
만든 요 50세 이상, 40세 이상이긴 합니다. 40세 이상 내시경 검사를 꼭 받으시라는 거. 우리 이제 이은 팀장님이 강의를 해주시겠지만 균형 잡힌 식생활 중요하고 일주일에 5회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 꾸준히 하시라는 거하고 자기 변에 대한 습관 혹은 배변 습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의료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십시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폐전에 관한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께 해드렸는데요. 간전이 다음에 많은 폐전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대장암 전이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림프절 전이하고 이제 복막 파종 이런 것들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폐전이는 다시 이제 요약을 하면은 간전이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재생이 안 되고 그렇게 많이 띄어낼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폐는 간 수술할 때하고는 달리 이렇게 짜부러들기 때문에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간처럼 우리가 접근하는 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용이하지 않다. 뭐 몇 가지 이런 점들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고요. 간전이하고 비슷하게 역시 숫자가 적고 수술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전이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